지금 로타리 운동 같은 것이 뭐 그 공정하고 유익하고 뭐 이런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인류의 최종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본다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시각과 뭐 우리 지금 한국의 정세와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 전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전망이 제대로 맞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1차 세계대전 발발을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로 전망한 사람도 거의 없었고, 6.25는 어땠어요? 6.25. 한국전쟁도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소련에 근무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 이전의 소련이었거든요. 이 1991년도에 소련이 이제 무너져 버렸는데 그때도 그걸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에 독일 통일, 국제 정치학자들 거의 예상을 못했습니다. 독일 통일이 러시아 무너지는 것도 예상 못했죠.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게 예상 거의 못했고, 제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 거대한 이 소비에트 유니언이라는 이 공산주의 국가의 이 체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야, 그러니까 이게 전망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 이게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당선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재기해서 또 대통령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국제정세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나 이 자신이 좀 없다, 사실.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그래서 제가 Fasten your seatbelt, 안전벨트를 여러분 단단히 매고 계셔야 된다 하는 그런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은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는 그 책을 쓴 분이 일본계 미국 분입니다. 후쿠야마. 굉장히 유명한데 이 책을 쓰신 게 이제 1991년도쯤에 쓰셨는데 1991년도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이 양반이 이 책을 썼고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팔렸어요, 이 책이.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전망이 이게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도전들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이분은 이제 뭘 전망을 했느냐면은 사실은 이제 거시 전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전망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거시 전망은 오히려 좀 쉬울 수 있다. 이 양반의 다른 주제가 뭐냐면 인류가 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전망이 쉬울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분이 제기했던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인류가 이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냐, 그 디렉션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디렉션이라는 게 진보하는 거냐, 발전하는 거냐, 그리고 그러한 발전이 유니버설한 거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그 인류에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건데 이분은 이제 그 세 가지의 최종적인 종착점이 그 엔드 오브 히스토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역사가 끝장나는 게 아니라 그 인류가 만드는 최종적인 그 제도, 이 제도가 최종적인 거다. 그걸 이제 주장하는데 그게 뭐냐? 그 제도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뭐 유럽 이런 나라들이 이미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하고 있었지만 그게 일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유니버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게 최종적으로 인류의 가장 발전된 그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정말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비민주적인 국가들이 점점 민주화가 되기 시작하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시장 경제화에서 이제 번영을 하고 있고 그게 한국만이 아니라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보면은 독재 국가들이 점점 민주화가 되고 민주주의로 정착이 되고 시장 경제를 통해서 번성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후쿠야마 교수가 예측한 대로 결국은 인류가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러한 모든 국가들이 그런 이제 민주적인 그런 제도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최종 목적지에 그 모든 인류가 그 유니버설하게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확신들을 가지고 있게 됐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근데 중국을 보니까 그 민주주의가 아닌데 분명하게 민주주의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또 경제적으로 번성을 하고 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면 이 중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리고 러시아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런 이제 그 의문들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그 챌린지를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중국도 그렇게 될 것이고 러시아도 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 이쪽에 이제 그 셀피신이라는 그 리차드 도킨스 교수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되었어요. 이 책도 많이 이제 저게 됐는데 그 이분은 1975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은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하고 다른 이제 그 주장을 하는데 역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발전이라는 개념도 없다. 역사는 그냥 랜덤하게 흘러가는 거다. 랜덤하게.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유전자라는 게 그 유전자의 그 이 진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때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그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또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우리가 뭐 목표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위해서 인류가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화가 됐다 그러는데 갑자기 뭐 계엄이 뭐 벌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또 이게 후쿠야마 교수보다 이제 리차드 도킨스 주장이 더 맞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이제 우리 이 앞으로 우리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망들을 한 건데 저는 이제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이 맞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김영석 그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은 그 연세대학교 그 김영석 교수님은 이 최종적인 단계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그러한 체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아까 로타리의 그 5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그 인류의 공동체라는 게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더 발전해 나가서 그 질서 있는 그러한 이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류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그러한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인류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맞지 않을까. 지금 로타리 운동 같은 것이 뭐 그 공정하고 유익하고 뭐 이런 그러한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인류의 최종적인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본다면 지금 국제 정세를 보는 그런 시각과 뭐 우리 지금 한국의 정세와 뭐 모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서 제가 이 두 분의 지금 이걸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 정착에서 보면은 그 이네비터빌리티하고 이터너티하고 이 두 가지의 그 견해들이 지금 상충을 하고 있는데, 그 티모시 스나이더라고 예일 대학교 교수가 이제 책을 선정한 출연하고 또 조언 프리던, 이 이네비터빌리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같이 결국은 역사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 유니버설하게 나가고 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네비터빌리티이고요. 이터너티는 또 거기에 반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각 국가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푸틴이랄지 시진핑이랄지 그런 이제 그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비민주적인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그 푸틴은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원한 이 러시아 제국, 그 시진핑은 영원한 중국의 제국. 과거 중국이 한때 전 세계를 전 세계 그 생산의 거의 한 35% 정도를 중국이 차지했던 때가 있어요. 뭐 당나라, 송나라 뭐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그 시진핑과 중국 국민들의 그런 그 영광의 재현, 이런 것은 이제 그 이터너티, 그런 지도자들이 자기의 그 영원한 제국을 이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필연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 이 반론으로 이제 그러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이 이터너티, 이러한 체제들이 이제 등장을 한다. 지금 보면 뭐 터키도 그렇고요. 제가 보기에 한국도 그런 지도자가 나올 가능성이 타고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라서 우리가 뭐 영원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된다? 꼭 그렇게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러나 길게 보면, 더 길게 보면 결국은 그러한 체제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와 그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그 인류의 보편적인 그러한 체제로 결국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이런 데는 이제 이너비터빌리티, 결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러시아 푸틴, 중국 시진핑은 이터너티, 그 메시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이런 체제. 이터너티는 결국 독재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독재? 그렇죠. 영원한 제국을 꿈꾸면서 독재로,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이제 실현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공고하게 하고 국민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리더십이네요. 이 보면 다 공통적으로 이 이터너티, 히틀러도 결국은 게르만 민족의 이제 그 영원한 영광 이런 거를 히틀러가 이제 꿈꿨고, 시진핑 역시 중국몽이라고 그래서 중국의 둘에 있는, 북한의 김정은 말할 것도 없고 푸틴 대통령 역시 다 그런 그 지도자들의 그 부류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미일, 한국, 유럽 이런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보면은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가치. 그리고 거기다가 서로 이익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러나 한국하고 중국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 러시아, 북한 관계, 이 국가들은 가치를 공유한다기보다는 이익을 공유한다고 봐야겠죠. 이익. 서로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중국하고 북한도 가치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 지금 상당히 밀접하게 되고 있지만, 여기도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공유한다는 것은 이익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진다. 그러나 가치를 공유하면은 이익이 달라지더라도 가치 공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단순히 이익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익 공유와 가치 공유는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인데 그 상식을 이제 깬 사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고 그러죠. 마가, MAGA라고 그러죠. 이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미국과 가치를 공유한다는 것이 상당히 깨져버리지 않았나.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 뭐 이런 그런 가치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굉장히 트랜잭셔널, 그러니까 이 거래 관계. 그러니까 이 트럼프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트랜잭션이다. 트랜잭션, 거래. 이 거래라는 게 이익이거든요. 이익이 맞으면 같이 하고 이익이 안 맞으면 서로 갈라서.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돼버렸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이런 거를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이런 거를 트럼프 같은 리더십이 나타나서 미국을 가치보다는 이익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국가로 변모를 시키리라고는 거의 전망을 이제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 미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건 트랜잭셔널, 가치보다 이익이다. 주고받기, 뭐가 이익이 되느냐. 따라서 미국이 이제까지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행사해왔던 그 샤이닝 시티, 이 언덕 위에 빛나는 이 국가, 모든 나라들이 쳐다보고 모델이 되는 그러한 국가, 이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이 이제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미국이, 샤이닝 시티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앞으로 보면은 제가 단언코 전망할 수 있는 거는 이 중국과 끝없는 이제 투쟁을 해나갈 겁니다. 중국을 어떻게 살아도 저걸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든 뭐 하여튼 앞으로 계속 미국의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그거는 이제 중국의 부상을 어떻게 견제하고 막아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미국의 외교 정책이 될 거고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마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를 국무장관으로 임명하고 월치를 자기 이제 외교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대중 강경파들을 다 포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중국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중국하고 이제 우리가 한바탕 이제 할 거다 하는. 근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바이든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이제 활용을 할 거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걸 빨리 종식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기가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자기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그걸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를 했던 다시 이제 회복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억눌러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가 좀 안 된 얘기지만 희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희생시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러시아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중국을 억누르자.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지속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지원 안 해준 러시아는 전쟁에서 금방 끝나요. 미국이 지원 안 하면. 물론 유럽이 이제 자기들이 지원하겠다 그러지만 유럽의 지원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아시겠지만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가 하루 만에 그냥 무너져 버렸거든요. 왜 무너졌냐? 거기 러시아가 이제까지 계속 지원하면서 아사드 정권을 지탱을 해줬는데
러시아가 그럴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가 그 아사드 정권을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저걸 지탱 안 해주면은 우크라이나도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트럼프의 말대로 전쟁을 빨리 종식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기들한테 좀 불리하지만 불리한 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 어떠한 포뮬러로 끝낼 거냐? 결국은 뭐 한반도 포뮬러입니다. 한반도 포뮬러.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반도 포뮬러로 결국은 끝나지 않을까 전쟁이. 나토 가입 못하고. 그러니까 나토 가입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핵심인데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해주면 자기들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토 가입이라는 거는 또 그게 굉장히 아마 그 러시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나토 가입을 당장 실현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뉘앙스를 가지고 나토 가입을 뭐 예컨대 10년 뒤에 뭐 긍정적으로 뭘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일정한 조건을 부여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그 휴전 형태가 될 거고요. 우리도 지금 전쟁 상태인데 휴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휴전의 그 휴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인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 이런 것들을 다 휴전 그 지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로 돌려주지 않고 러시아가 계속 점령을 하면서 휴전 상태로 가면서 그 나토 가입을 어느 정도 강하게 보장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뉘앙스로서 그거를 해주면서 전쟁을 이제 종식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아마 트럼프가 그렇게 생각해서 밀고 나가면 우크라이나는 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의 그렇게 되면은 이제 푸틴으로서는 그 일단 하여튼 자기가 주장했던 그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보호 이게 이제 명분이었는데 최소한 그거는 이제 달성이 됐고 크리미아 반도도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휴전에 동의해줘도 푸틴으로서는 자기가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러시아 국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이제 생각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샤이닝 시티 미국이 사라져버리고 그 이익만을 그 추구한다 그러면 그럼 중국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우리가 그럼 굳이 뭐 미국하고 뭐 차라리 오랫동안 우리가 그 1000년 이상 2000년 그 중국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럼 뭐 우리 뭐 그러면 미국 저기 하고 우리는 중국하고 저기 해야 되지 않나? 그럼 뭐 미국도 가치보다는 그 이익을 좀 원한다면 우리도 뭐 그러면 뭐 우리 이익을 위해서는 뭐 그러면 미국하고 헤어지고 우리는 중국하고 좀 하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차라리 미국의 저기를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 간다. 굉장히 좀 섣부른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미국한테 좀 그런 그 레버리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세계는 그 미국이라는 이 큰 이제 그 울타리가 이제 사라지면서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한국도 동맹 관계가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제 그 디벨롭핑 컨트리들도 결국은 이제 미국한테 의존하던 국가들도 점점 중국하고 러시아 쪽으로 그 의존도가 이제 시프트하지 않을까. 그럼 결국 미국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거죠.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그 지금까지 굉장히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의 그 지배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대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만의 이제 시진핑이 이터너티 이 중국의 그 영원한 제국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그게 이제 대만 통일인데 이 대만 문제가 지금 그러면 미국의 디터런스가 약해지면은 결국 대만에 또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대만으로 이제 옮겨가지 않을까. 중동 문제 계속 지금
가라앉지 않고 분쟁이 계속될. 왜냐하면 이란도 이제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면 이란도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도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핵무기를 또 개발한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워낙 미국하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저기를 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 중동에서 이제 이란이라는 요소가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고 이 한국도 이제 한반도에서 김정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이 무슨 전쟁을 일으키겠어 하지만은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전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이 무슨 저기를 할지 정말 전망하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핵무기 갖고 있는데 정말 핵무기를 정말 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게 쓸 리가 있어? 뭐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100%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 지금 비상계엄 그게 누가 감히 생각을 했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망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이게 불안하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의 지배력이 약화되고 미국의 리더십이 약해지면은 한미 동맹이 조금 약해지는 기미가 보이면 김정은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 그거는 분명하게 제가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파 보수들은 당연히 한미동맹을 계속 견제해야 되고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제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이 된다. 저도 뭐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런데 좌파들은 남북한 간에 화해를 하고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한테 더 이익이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 그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이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또 한국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데 대해서 그 한국하고 계속 협조를 해 나가고 한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모르지만은 미국이 트럼프 이 대통령 그 리더십 하에서 그런 트랜지션한 그러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한국도 결국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그 트러스트가 상당히 좀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중국하고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한 간에 화해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주장이 더 커지게 되지 않을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한국이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한국 내에 우리 그 좌파들의 정책, 우파보다는 좌파들의 정책에 대한 지지가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결국은 트럼프의 리더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확고하게 한미 동맹을 자기가 지키겠다는 커미트먼트가 강력하게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미국에 대한 그 관계가 계속 저희가 되겠지만은 트럼프가 아마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요구들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뭐 당장 방위비 이것도 뭐 9배로 늘리겠다 어쩌겠다 뭐 그러는데 그러기 시작하면 이제 뭐 결국은 이제 한국은 이제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이제 이 그 트러스트가 점점 약해지지 않을까. 그 결국 안보는 뭐 우리가 미국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한국이 우리 스스로 안보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 국제적인 커미트먼트 이게 결국 다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뭐 안전보장 약속을 했지만 미국, 러시아도 약속을 하고 다 했지만 다 깨지고 러시아 침공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푸틴이 독일에서 뭐 자기는 이 평화를 위해서 저기 하겠다고 박수갈채 맞고 막 의원들이 나서 스탠딩 오베이션 했는데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 한국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 그게 제 이제 결론이고요. 그렇게 한국 스스로가 강해지려면 우리 경제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경제가 튼튼해지려면은
그 제가 보기에는 기술의 초격차가 가장 지금 중요하지 않나. 한국이 갖고 있는 반도체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첨단 기술 이런 것들이 중국과 뭐 아시아 이런 나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게 기술의 초격차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강 노래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